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이번 영상도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모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40년 동안 저를 마음으로 키워주고 계시고 힘들게 노력해주시는 저희 아버님을 이번 영상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다뤄볼 만한 주제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많은 영상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의 증여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증여 면세점까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영상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증여 면세점, 분산 증여 이러한 증여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증여 공제 받는다. 그다음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공제 받는다. 그러니 2천만 원 증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 증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2천만 원, 5천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고 그다음에 수중자는 그 자금을 수중자의 자금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주의사항에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세요. 내가 이전에 증여는 했어. 근데 신고는 안 했어. 근데 그게 이미 3년이 지났어.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면세점이고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날짜로 근거가 있다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증여 시기를 그때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그 시점으로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면세점 기준으로 저희가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주시는 건 뭐냐면 야, 이 정도 금액을 내가 증여한다라는 게 내 자녀한테 실제 이득이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숫자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살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살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1살에 5천만 원 증여를 하고 31살에 5천만 원 증여를 했을 때 원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금 1억 4천만 원 그 별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한 살에 줬던 것이 30년 후에는 이 2천만 원이 그냥 2천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의 정기예금에 넣어놔서 이걸 복리로 키웠다라고 보면 2천만 원짜리가 4,800만 원, 거의 5천만 원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현재 가치를 산정해 보니 1억 4천 현금이 30년 후에는 2억이 더 된다. 반드시 그때그때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증여받은 재산을 잘 활용하면 31살 때 결혼할 때쯤 되면 뭐 3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니까 별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 만한 방법이겠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다 보니까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부모가 뭐 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 저 주식을 사고 팔았다 막 이런 행위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를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게 되나요? 그게 우리 세법에 명확하게 이런 경우는 세금 매긴다 안 매긴다라는 규정이 없고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매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브나 여러 이런 상담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은 증여세를 안 매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기여에 의해서 재산 가치가 늘어나면 증여세를 매기게 된다는 걸 원칙으로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잘못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소위 증여세 폭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아예 확실한 방법은 S전자 주식을 실물로 증여를 합니다. 실물로 증여를 하고 미성년자일 때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게 없어요. 본인이 성년이 됐을 때 수익을 실현하면 그거는 증여세 문제가 전혀 안 생기는 완벽한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어차피 주기로 결정했다. 근데 이걸 현금으로 줄까? 아니면 내가 주식으로 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2천만 원 받아서 주식 살 거였으면 그냥 내가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증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세법적으로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면세점 기준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증여를 해줄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 대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우리가 한 살 때 2천만 원을 줬는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11살 됐을 때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21살 됐을 때 1억 5천만 원. 31살 됐을 때 1억 5천만 원. 이렇게 주면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그냥 단순 계산하면 원금을 5억 4천만 원 증여를 했는데 세금은 3,880만 원입니다. 이 정도 세금은 우리가 내면서 이 자금을 만들어주면 아까 2천만 원 갖고 1억 4천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누적 금액이 5억 4천이 7억 9,500, 약 8억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 3,800 내면서 8억이라는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할 자금 능력만 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말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증여세 자진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자녀에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뭐 증여세는 뭐 50%다, 상속세는 50%다, 폭탄이다 이런 말은 정말로 아주 많은 자산가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고 네. 보통 우리 중산층이나 일반인들한테는 폭탄은 아닙니다. 저도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잠깐 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가 되시는 분들이 아직은 2대 자녀한테는 많이 자산을 물려주지를 못해서 그런데 손자 손녀한테는 자산을 좀 물려주고 싶은 또는 형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랜 혹은 뭐 이런 계획표가 있을까요? 그럼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자 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 세금을 할증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30%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인 줄 알고 있어요. 세율이 30%가 아니고 산출세액의 30%를 더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 손자한테 1억 2천을 증여해주면 2천만 원 공제하고 1억에 대한 세금이 970만 원이었어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970만 원에 대해서 30% 할증하면 총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 할증이 돼도 그렇게 엄청난 세금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한 살 때 1억 2천, 11살 때 1억 2천, 21살 성년 1억 5천, 또 31살 1억 5천 이렇게 줬을 때 총 5억 4천을 줬는데 할증되지만 총 세금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억 4천만 원이라는 증여를 하면서 30% 할증된다고 하니 세금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내는 세금은 각 사회다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고 또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주식을 사서 주식을 미성년 손자 손녀한테 증여를 해놓고 성년 될 때까지 놔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가치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증여 관련돼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첫 번째, 이 세금도 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ATM기에서 내가 네. 돈을 뽑아서 그냥 자녀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답변 좀 주시나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줬을 때 그 돈이 생활비 성격이냐 아니면 그 돈으로 자산을 모으는데 써야 되는 규모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상호 간에 민법에 의해서 부양 의무가 있어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정도, 학자금, 학비 이런 것을 주고받고 도와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급여 생활자인데 연봉이 예를 들면 5천만 원, 8천만 원이다. 그런데 손자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의대를 갔어요. 하버드 의대를 가면은 아마 학비가 1년에 1억, 2억 정도 든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짜리 애 아빠가 능력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능력이 돼요. 그런 경우에 할아버지가 학비를 도와줬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애기 아빠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다른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도와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ATM기에서 1,000만 원 출금해서 막 줘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것을 한 차례에 걸쳐 줬느냐, 한 달에 몇 번씩 줬느냐, 1년에 그 돈이 합해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달라지겠죠. 보통 일반인들께서 상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 제 친구는 장가 가는데 아들 뭐 전세를 8억 얻어줬는데 아무 얘기가 없던데요. 뭐 또 제 아는 사람은 뭐 돈을 어떻게 해서 줬는데 뭐 아무 얘기가 없던데요. 맞아요.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적한 시골 국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멈출까 말까 고민하다가 돌아갔더니 경찰관 아저씨께서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면 딱지 떼는 것이고 네. 그냥 지나가면 무사히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처럼 나중에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또는 나와 어떤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료가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요행을 바라고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뭐 생활비 용돈 수준 뭐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ATM 기계라고 해서 일일 1계좌에 1인당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면 그거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자주 출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은행에서 의심거래라고 해서 또 별도로 통보를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현금 출금액이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ATM 기계나 또는 그 현금 출금 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죠.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증여를 고민을 하신 분들에 대한 꿀팁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기간에 대한 산정, 그 다음에 자산을 줄 때 현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은 주식 같은 현물로 줄 거냐, 많이들 놓치시는 ATM 이런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아마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2년 만에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가는 기분이시지 않았을까? 오늘 되게 막 부담되고 뭔가 내 아들이 잘하고 있나 약간 그 물음표가 많으셨을 텐데 오늘 영상을 찍으시고 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아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많이 부담을 가졌었지.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어떤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좀 와닿고 실제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세주TV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